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잡은 동아줄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 끊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조국과 문재인의 커플은 동반 추락하고 있는데 날개가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조국이 사퇴하는 것이 우파에게 유리한가? 아니면 문재인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유리한가? 저는 두 가지 경우 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통계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됐다. 자, 그러면 국회에서 열리는 상임위마다 아니면 추석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딸의 논문 문제, 장학금 문제, 펀드 문제, 폴리페서 운동학원 끊임없이 일제히 중단 없이 계속 거론하면서 조국을 공격할 것입니다. 조국은 새로운 답변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무슨 검찰개혁이니 이런 헛소리를 내놔도 일단 이 분노한 민심은 그런 조국의 얼굴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분노의 물결은 출렁일 것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크게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만약에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기가 힘들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모든 후보가 내년 4월 총선을 조국 심판 선거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된 조국을 심판해야 된다. 2천만 원 장학금을 싹쓸이한 조국을 심판해야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더불어민주당이 치를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이가 정말 고집이 세다고 하니까 임명을 강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천하대세가 이미 다 기울었기 때문에. 제가 이 날개 없는 조국과 문재인의 동반 추락, 여러 가지 징조와 증세와 현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문재인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문재인에 대한 부정평가가 50%가 넘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이나 기타 한국 리서치 이런 여론조사를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5%포인트 또 아니면 10%포인트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표본 자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표본 자체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의 이 비율이 실제보다 약 70% 넘게 반영이 되어 있고, 자유한국당을 찍은 이 우파 세력의 지지자들은 30% 과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통계로 나타난 것입니다. 리얼미터의 표본을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을 제가 분석한 것입니다. 문재인 쪽은 70% 과다 반영, 한국당 쪽은 30% 과소 반영 때문에 표본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저는 5 내지 10% 최소 5 내지 10%포인트의 거품이 끼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들여봐도 대단히 심각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정과 이 긍정이 50.4 대 46.2였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20대가 52.7에서 7대 44.4, 부정이 52.7, 훨씬 높습니다. 30대와 40대는 아주 이 전통적인 문재인 지지층이라고 알려져 있는 30대와 40대는 여전히 긍정이 높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품의 포션을 뺀다면 30대, 40대도 이미 뒤집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대의 그 격차가 훨씬 더 큽니다. 제가 또 주목하는 것은 가장 문재인에 대한 부정이 큰 곳이 대구, 경북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전, 충남북, 세종 다 넘어갔습니다.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서울에서 부정이 51.4%, 긍정이 44.8%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을 대단히 주목하는 이유는 내년 4월 총선에서 한국당이 과반수를 하느냐 여부, 이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서울은 이 진보 좌파의 지지층이 많은 곳으로 분류가 됐습니다만은 저런 식의 현상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이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졌습니다. 49.3 대 41.5. 조국 임명에 관한 찬성과 반대가 27.2 대 60.2. 한국 리서치에서 나온 48대 18보다는 격차가 좀 작지만 여전히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조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조국이 사퇴하거나 문재인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옳으냐. 차이가 별 차이 없습니다. 7%포인트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품론, 거품을 빼면 오히려 청문회에 대해 이 사퇴, 이 지명 철회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드디어 나섰습니다. 지난번에 1차로 열린 촛불 집회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데 그 집회를 이어받아서 서울대 총학생회가 내일 모레 2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태 변화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전면에 나섰다는 것.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이 집회 주최 측이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SNS 여기에 후원금 요청을 했는데 하루 만에 1,100만 원 여원이 몰렸습니다. 이 돈이면 집회를 7번, 6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집회 한 번 하는 데에 15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도 자발적인 집회를 학생회가 떠맡을 것인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더욱더 이 조국 딸의 문제에 관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처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번째,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오늘까지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내일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기자협회와 한국방송기자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이 정신 나간 기자들이 아니라면 그런 들러리를 서겠습니까? 이미 한국기자협회도 좌편향 성향으로 바뀌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체면과 위신과 자존심이 걸려 있는데 저런 더불어민주당 세력의 들러리 청문회에 기자들을 동원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청문회는 일종의 체육관 선거입니다. 국민 중에서 그런 청문회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인사청문회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조국이 아무리 많이 위증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마음대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국은 만약에 국민청문회가 안 되면 자신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조국이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된 것, 공주대학교의 인턴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기 중에 그 지방에 인턴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정신나간 법무부의 준비단이라는 작자들이 3월서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인턴을 했다고 이런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영혼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 나라에 월급을 받는 공직자, 공무원들인가 정말이지 온갖 모멸적인 언어를 퍼부어주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천하대세가 끝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임명을 강행하든 아니면 조국이 사퇴하든 조국이 패가 망신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이, 이 천하대세의 운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감사합니다.